여러분, 전쟁터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칼일까요? 총일까요? 대포일까요? 물론 전부 무섭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을 진짜로 무너뜨리는 건 의외로 아주 현실적인 놈입니다. 바로 배고픔입니다. 아무리 용맹한 병사라도 사흘 굶으면 애국심보다 밥 생각이 먼저 납니다. 장군이 아무리 멋진 작전을 세워도 병사들이 배고파서 쓰러지면 전쟁은 끝입니다. 그래서 군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대는 위장으로 행군한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밥 없으면 전쟁도 못한다. 그런데 전쟁터는 맛집 투어가 아닙니다. 냉장고도 없고, 전자레인지도 없고, 배달 앱도 없습니다. 병사들은 멀리 가야 했고, 음식은 오래 버텨야 했고, 무겁지 않아야 했고, 가능하면 싸야 했습니다. 여기서 인류는 아주 슬픈 결론에 도달합니다. 맛은 잠시 포기하자. 대신 안 썩게 만들자. 그렇게 전투식량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인류가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딱딱해서 이빨이 먼저 항복하던 로마의 보존빵, 벌레가 득실거렸지만 그래도 먹어야 했던 선원들의 비스킷, 바이킹들이 배에 싣고 다니던 말린 생선, 몽골군의 무시무시한 기동력을 가능하게 했던 말린 고기, 일본 전국시대의 효로강과 매실장아찌, 나폴레옹이 상금까지 걸고 찾아낸 병조림과 통조림, 그리고 우리나라 전투식량의 역사까지. 오늘은 전쟁터의 가장 현실적인 무기, 전투식량의 역사입니다. 먼저 고대 로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반짝이는 갑옷, 거대한 방패, 질서정연한 군단, 그리고 세계를 정복한 압도적인 군사력. 그런데 그 로마 병사의 주머니 속을 열어보면 생각보다 소박합니다. 거기에 들어있던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가 바로 부첼라툼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뭔가 고급 이탈리아 빵 같죠? 부첼라, 왠지 올리브오일에 찍어 먹어야 할 것 같고 옆에 치즈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부첼라툼은 쉽게 말해 로마식 건빵이었습니다. 밀가루, 물, 소금 정도로 반죽한 뒤 수분을 최대한 빼버릴 때까지 오래 구운 딱딱한 빵이었습니다. 맛이요? 거의 없습니다. 부드러움이요? 없습니다. 감동이요? 없습니다. 대신 장점은 확실했습니다. 오래갑니다. 잘 상하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이것이 엄청난 장점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장거리 행군을 자주 했습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내일은 갈리아, 다음 달은 국경지대. 거의 고대판 출장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정 중에 매일갓 구운 빵을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생각했습니다. 병사들이 맛있는 걸 먹을 필요는 없다. 일단 살아서 행군만 하면 된다. 문제는 이 빵이 너무 딱딱했다는 겁니다. 그냥 씹으면 빵이 부서지는 게 아니라 내 이빨이 먼저 부서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물이나 포도주, 식초 물에 불려 먹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는 포스카라는 음료도 마셨는데 이걸로 딱딱한 빵을 적셔 먹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건빵을 그냥 씹다가 입천장이 다 까져서 결국 우유에 말아 먹는 느낌입니다. 물론 로마 병사들에게는 우유 감성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하나였습니다. 내일도 걸을 수 있느냐? 재미있는 점은 로마 후기에는 부첼라리라는 말도 등장합니다. 쉽게 말해 부첼라툼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지금식으로 농담하자면 건빵 부대, 딱딱한 빵 부대, 혹은 입천장 파괴단 정도가 되겠죠. 전투식량 하나가 병사의 정체성과 연결될 정도였으니 군대에서 먹는 음식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전투식량의 무대는 육지에서 바다로 옮겨갑니다. 신항로 개척 시대가 열리기 전에도 바다 위에서 오래 버텨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이킹입니다. 바이킹 하면 보통 뿔 달린 투구, 거친 전사, 약탈, 농십 같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럽 곳곳을 누비려면 배 위에서 먹을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바다 위에서는 매번 따끈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렵습니다. 불을 피우기도 힘들고 신선한 음식은 금방 상합니다.
그래서 바이킹들은 생선과 고기를 말리거나 훈제해서 보관했습니다. 특히 북유럽의 차갑고 건조한 바람은 생선을 말리기에 좋았습니다. 대구나 청어 같은 생선을 바람에 말려 딱딱하게 만들고 배에 싣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가볍고 오래가는 단백질 식량이었습니다. 그냥 먹기에는 단단하고 질겼기 때문에 국물에 넣거나 불려서 먹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북어를 국에 넣어 먹는 느낌을 떠올리면 됩니다. 바이킹의 낭만적인 바다 모험 뒤에는 사실 말린 생선 씹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지도에는 약탈과 정복이 남았지만 배 안에는 마른 생선 냄새가 가득했을 겁니다. 이후 15세기 이후가 되면 유럽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바다로 나갑니다. 신항로 개척 시대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멋있습니다. 푸른 바다, 하얀 돛, 미지의 세계, 위대한 항해. 그런데 선원들의 밥상을 보면 낭만이 싹 사라집니다. 그들이 먹은 대표적인 항해 식량 중 하나가 하드텍 또는 쉽비스킷이었습니다. 비스킷이라고 하니까 왠지 홍차랑 같이 먹는 달콤한 과자가 떠오르죠. 하지만 이 비스킷은 그런 비스킷이 아닙니다. 이건 거의 밀가루로 만든 타일이었습니다. 밀가루와 물을 섞어 반죽하고 수분을 없애기 위해 2번, 3번, 많게는 더 여러 번 구웠습니다. 목적은 맛이 아니었습니다. 썩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드텍은 너무 딱딱해서 별명도 살벌했습니다. 이빨 부수개, 개 비스킷, 벌레 성 이름만 봐도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딱딱함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드텍은 잘 썩지는 않았지만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래 보관된 비스킷 안에는 바구미 같은 벌레가 득실거리기도 했습니다. 선원들은 먹기 전에 비스킷을 탁탁 쳤습니다. 왜요? 벌레 털려고요. 그런데 밤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먹었습니다. 안 보이면 없는 겁니다. 정말 슬프지만 이것도 생존입니다. 대항해 시대라고 하면 우리는 모험과 발견을 떠올리지만 선원 입장에서는 바다 위에서 딱딱한 비스킷과 염장 고기를 씹으며 버티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상 식사는 오늘의 셰프 추천이 아니라 오늘도 안 죽기 위한 최소한의 연료였습니다. 여기서 전투식량의 잔인한 공식이 나옵니다. 맛있는 음식은 빨리 상하고 오래가는 음식은 대체로 맛이 없습니다. 이제 초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전투식량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몽골군입니다. 몽골군은 세계사를 바꾼 군대였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움직였고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나요? 이 사람들은 대체 뭘 먹고 그렇게 빨리 달렸을까요? 매번 멈춰서 밥을 지었을까요? 잠깐만요. 전투 전에 고기 굽고 갑시다 이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몽골군에게는 보르츠라는 강력한 전투 식량이 있었습니다. 보르츠는 쉽게 말해 말린 고기입니다. 가축을 잡아 고기를 얇게 썰고 바싹 말려 보관했습니다. 수분이 빠지면 무게가 크게 줄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물에 넣고 끓이면 고깃국처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 줌 넣고 끓이면 초원식 즉석 고깃국 완성입니다. 몽골 고원에서는 겨울이 되면 풀이 부족해져 모든 가축을 먹여 살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약한 가축을 도축해 고기를 말리고 겨울을 대비했습니다. 이것이 전쟁터에서는 엄청난 장점이 됐습니다. 무거운 식량 마차에 덜 의존하고 가볍게 움직이고 필요할 때 말린 고기를 끓여 먹을 수 있었으니까. 어떤 기록이나 전승에서는 소 한 마리를 보르츠로 만들면 부피가 매우 작아졌다고도 과장된 표현이 섞였을 수 있지만 핵심은 분명한 말린 고기는 가볍고 오래가고 힘이 됐습니다. 몽골군의 무서움은 활과 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급에 덜 묶였다는 점도 강력했습니다. 상대가 아직 멀리 있겠지 하고 있을 때 몽골군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투식량의 또 다른 공식이 나옵니다. 가벼운 식량은 빠른 군대를 보르츠는 그냥 음식이 아니라 몽골군의 속도를 만든 숨은 엔지니어.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의 전투식량도 꽤 흥미롭습니다.
나라 시대와 해이안 시대부터 보존식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고 무로마치 시대와 전국 시대가 되면 전쟁이 잦아지면서 다양한 휴대식량이 전쟁이 자주 일어나면 병사들은 언제든 움직일 준비를 해 밥을 차려 먹을 시간도 부족하고 긴 행군을 해야 할 때도 그래서 일본에서는 된장, 절임, 매실장아찌, 말린 음식, 곡물 가루를 이용한 식량들이 전투 식량처럼 그중 많이 알려진 것이 효로가는 작은 알약처럼 만든 휴대식 여러 곡물 가루에 깨, 매실, 약초, 다랑어포나 멸치가루 같은 어분을 섞고 꿀이나 조청으로 뭉쳐 말린 음식이 흔히 닌자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닌자만 먹은 특별한 마법 음식이라기보다는 이동과 전투에 필요한 휴대 비상식량에 가까웠습니다. 가끔 효로간 하나면 일주일을 버틴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건 솔직히 많이 하나 먹고 일주일을 버티면 그건 음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하루 중 이동하거나 전투 중에 간단히 열량을 보충하는 용도였다고 보는 게 작고, 가볍고, 들고 다니기 쉽고, 급할 때 먹을 수 있는 전투 식량으로는 아주 좋은 일본 전투 식량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매실은 신맛이 강하고 소금에 절여 오래 보관할 밥과 함께 먹으면 입맛을 돋우고 더운 날에는 짠맛과 신맛이 전쟁터에서는 사소한 음식 하나가 병사의 컨디션을 밥이 아무리 퍽퍽해도 매실장아찌 하나 있으면 그래도 넘어갑니다. 이것은 맛의 문제가 아니라 버티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를 거치며 서양식 전투 식량도 받아들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서양식 하드텍, 즉 딱딱한 보존빵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건빵, 즉 캄판이라고 포르투갈어에서 유래한 빵이라는 말과 마른 빵의 개념이 결합해 군용 건빵 문화가 이 건빵은 이후 한국군에도 이제 전투식량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혁명으로 바로 나폴레옹 하면 전쟁 천재, 유럽을 뒤흔든 황제, 작은 키를 둘러싼 오해 같은 이미지가 그런데 나폴레옹에게도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 병사들 밥을 어떻게 군대가 커지고 전쟁터가 넓어질수록 식량 보급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작전 지도에 화살표 하나 그리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 화살표 뒤에는 빵, 고기, 물, 술, 말먹이까지 따릅니다. 프랑스 정부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식품 보존법을 찾기 위해 그 상금이 12,000프랑스다. 당시 기준으로 엄청납니다. 그만큼 식량 보존은 제였습니다. 이 상금에 도전한 사람이 니콜라 아페르였습니다. 그는 음식을 유리병에 넣고 밀봉한 뒤 끓는 물에 오래 가열하면 음식이 오래 보존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이 병조림의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해 보입니다. 병에 넣고 밀봉해서 끓이면 오래 가잖아? 그런데 당시에는 세균 이론이 완전히 정립되기 전이었습니다. 왜 음식이 상하는지 과학적으로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페르는 경험으로 찾아냈습니다. 병에 넣고 밀봉해서 가열하면 오래가네? 이 발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고기, 채소, 수프 같은 음식을 이전보다 훨씬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조림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리병은 무겁고 잘 깨졌습니다. 전쟁터에서 유리병이 깨지면 그건 전투식량이 아니라 바닥에 바친 제사상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등장합니다. 바로 통조림입니다. 영국의 피터 듀란드는 1810년 금속 용기를 이용한 식품 보존법을 특허로 냈습니다. 양철 통조림은 유리병보다 튼튼했고 깨질 위험도 적었습니다. 전쟁터와 배 위에서 훨씬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통조림에는 웃긴 문제가 있었습니다. 캔은 있는데 캔 가게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캔을 만들었는데 캔을 쉽게 여는 도구가 아직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총검으로 찌르고 칼로 쑤시고 망치로 두들겨 열었습니다. 밥 먹기 전에 통조림과 먼저 전투를 해야 했습니다. 적군 만나기 전에 캔이랑 한판 붙는 겁니다. 그래도 통조림은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유용했기 때문입니다. 고기, 생선, 콩, 채소, 수프까지 다양한 음식을 오래 보존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우리나라 전투식량의 역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한국의 전투식량 이야기는 건빵에서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전쟁과 이동, 보존을 위해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한반도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겨울에는 식량을 오래 보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발효와 저장 음식이 발달했습니다. 장, 메주, 젓갈, 김치, 말린 생선, 말린 나물 같은 음식들이 대표적입니다. 평소에는 집안의 저장식이었지만 전쟁과 이동 상황에서는 훌륭한 생존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구려와 관련해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구려 무사들이 삶은 콩을 말 안장 밑에 넣어두고 말의 체온으로 발효시켜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청국장의 기원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전승적 성격이 강해서 그대로 역사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아주 흥미로운 점은 분명합니다. 콩을 삶고 발효시켜 오래 먹는 방식은 한반도 식문화에서 매우 오래되고 중요한 기술이었다는 것입니다. 고기는 구하기 어렵고 신선식품은 빨리 상합니다. 하지만 콩은 단백질을 제공하고 발효시키면 저장성과 풍미가 좋아집니다. 전쟁터에서 이런 음식은 귀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청국장이라는 음식 자체가 굉장히 전투식량스럽습니다. 냄새는 강합니다. 호불호도 강합니다. 하지만 영양은 좋고 발효 덕분에 깊은 맛이 나며 적은 양으로도 밥을 먹게 만듭니다. 전쟁터에서 병사가 장군님, 향은 좀 강하지만 힘은 납니다 하고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실제 고구려 병사가 지금의 청국장찌개처럼 보글보글 끓여 먹은 것은 아니겠지만 콩 발효식이 가진 생존식의 가능성은 충분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며 한반도에서는 말린 곡식, 미숫가루, 볶은 곡식, 장류, 젓갈, 말린 생선, 육포 같은 보존식이 활용됐습니다. 특히 미숫가루처럼 곡식을 볶아 가루로 만든 음식은 물에 타먹기 좋고 휴대하기도 편했습니다. 지금은 여름별미나 간식처럼 느껴지지만 곡물가루는 오래전부터 이동식 식량으로 유용했습니다. 조선시대 군사들도 장기간 이동하거나 진을 칠 때는 쌀, 콩, 장, 소금, 말린 생선 같은 보급품에 의존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군량미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군량미가 끊기면 성을 지켜도 오래 버틸 수 없고 군대를 움직여도 힘이 빠집니다. 임진왜란 같은 큰 전쟁에서도 군량 조달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전투는 칼과 조총으로 벌어졌지만 전쟁을 지속하게 만든 것은 결국 쌀과 장, 소금이었습니다. 화려한 영웅담 뒤에는 언제나 밥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조선 병사가 전쟁터에서 제일 반가워했을 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산해진 미였을까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뜨거운 밥, 짭짤한 장, 말린 생선 한 토막, 그리고 물 한 바가지. 이것만 있어도 병사에게는 하루를 버틸 힘이 됐을 겁니다. 전투식량이란 결국 그런 겁니다. 맛집 메뉴가 아니라 내일도 버티게 해주는 최소한의 힘. 근대에 들어오면 한국의 군용식량은 일본군과 서양식 군대 체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를 거치며 건빵, 통조림,
압축식량 같은 군용 보존식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특히 건빵은 한국 군대에서 아주 상징적인 음식이 됩니다. 건빵은 단순합니다. 밀가루를 구워 수분을 줄인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함이 강점입니다. 오래가고, 싸고, 가볍고, 대량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오래 사랑받았습니다. 물론 사랑받았다는 말이 맛있어서 환호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없어서는 안 됐지만 계속 먹으면 물이 미친 듯이 당기는 음식이었습니다. 한국 군대에 건빵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별사탕입니다. 건빵 봉지 안에 들어있는 작은 별사탕. 사실 건빵만 계속 먹으면 입안이 사막처럼 됩니다. 그런데 별사탕이 들어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딱딱하고 퍽퍽한 건빵 사이에 작은 단맛이 들어오면 그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별사탕은 작지만 사기 유지에 큰 역할을 합니다. 전투식량에서 단맛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초콜릿, 사탕, 껌 같은 것들이 군용 식량에 자주 들어간 이유도 비슷합니다. 병사에게 당분은 에너지이자 위로입니다. 한국전쟁 시기에는 미군의 보급품과 전투식량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군의 시레이션 같은 통조림 식량, 건조식품, 초콜릿, 커피, 담배 등이 전쟁터에 들어왔고 한국 사람들에게도 낯선 군용 식량 문화가 퍼졌습니다. 전쟁은 비극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통조림과 서양식 군용 식량은 한국 사회에도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햄, 소시지, 콩 통조림 같은 음식들은 이후 한국의 식문화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부대찌개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부대찌개는 전투식량 그 자체는 아니지만 전쟁과 군 보급품, 그리고 한국식 조리법이 만나 탄생한 음식입니다. 말하자면 전쟁의 잔해가 한국인의 입맛 속에서 새롭게 변한 사례입니다. 베트남전 시기와 이후에는 한국군도 자체적인 전투식량을 점점 발전시킵니다. 처음에는 미군식 식량의 영향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며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전투식량이 필요해졌습니다. 한국 군인은 밥심으로 움직입니다. 빵과 통조림만으로는 어딘가 허전합니다. 그래서 한국형 전투식량에는 밥, 김치, 고추장, 장류, 국물류 같은 요소가 중요해집니다. 외국 군인에게는 신기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고추장이 필요하냐고요? 한국인에게는 필요합니다. 고추장 하나 있으면 퍽퍽한 밥도 넘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생존 보조 장치입니다. 현대 한국군 전투식량은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즉석밥, 볶음밥, 비빔밥, 김치, 장조림, 소시지, 국, 발열팩 등이 포함됩니다. 예전처럼 딱딱한 건빵만 씹는 시대가 아닙니다. 물을 붓거나 발열팩을 이용하면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불을 피우지 않아도 밥을 데워 먹을 수 있다는 건 전투 환경에서는 엄청난 장점입니다. 옛날 로마 병사가 보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전쟁터에서 따뜻한 밥을 먹는다고 하드텍 먹던 선원이 들으면 더 화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벌레 털어 먹었는데? 한국 전투식량의 재미있는 점은 결국 한국인의 식사 감각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서양식 전투식량은 빵, 크래커, 땅콩버터, 통조림, 에너지바 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요즘은 다양해졌지만 기본 감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식 전투식량은 밥이 중심입니다. 비빔밥, 김치볶음밥, 쇠고기 볶음밥 같은 메뉴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고추장이나 김치가 있으면 갑자기 전투식량이 아니라 야외 한식 세트가 됩니다. 물론 집밥처럼 맛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전쟁터에서 따뜻한 밥과 매콤한 양념이 주는 힘은 큽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현대 전투식량이
군대 밖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전투식량이라고 하면 군인들만 먹는 특수한 음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캠핑, 등산, 낚시, 차박, 재난 대비용으로도 많이 활용됩니다. 발열팩 전투식량은 야외에서 꽤 편리합니다. 물만 조금 있으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한때 전쟁터에서 병사를 살리기 위해 만들어졌던 음식이 이제는 캠핑장에서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나는 말을 듣는 음식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전투식량의 역사는 단순히 군대 음식의 역사가 아닙니다. 인류가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어떤 지혜를 짜냈는지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로마의 부첼라툼은 수분을 빼는 방식이었습니다. 바이킹의 말린 생선과 몽골의 보르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효로가는 작은 크기의 열량을 압축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나폴레옹 시대의 병조림과 영국의 통조림은 밀봉과 가열이라는 보존 기술의 혁명이었습니다. 한국의 장류와 발효식, 건빵과 현대 전투식량은 우리의 식문화가 군용 식량 속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보여줍니다. 전투식량을 보면 그 나라의 환경과 문화가 보입니다. 로마는 장거리 행군에 맞는 딱딱한 빵을 만들었습니다. 바다로 나간 유럽인들은 하드텍과 염장고기에 의존했습니다. 북유럽의 바이킹은 말린 생선을 실었습니다. 초원의 몽골군은 말린 고기로 속도를 얻었습니다. 일본은 매실장아찌와 효로관처럼 작고 짭짤하고 휴대하기 쉬운 음식을 발전시켰습니다. 한국은 쌀, 콩, 장, 발효, 그리고 따뜻한 밥의 감각을 전투식량 속에 담았습니다. 결국 전투식량은 그 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왔는지를 전쟁터 버전으로 압축한 음식입니다. 그리고 전투식량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예쁘지도 않습니다. 먹방용으로 태어난 음식도 아닙니다. 하지만 절박합니다. 썩지 않게 하려고 말리고, 오래 먹으려고 절이고, 멀리 가려고 가볍게 만들고, 굶지 않으려고 딱딱한 빵을 씹었습니다. 전쟁터의 음식은 맛보다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존의 음식들이 시간이 지나 우리 일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건빵은 간식이 되었고, 통조림은 부엌의 필수품이 되었고, 즉석식품은 캠핑과 재난 대비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겠다는 참치캔 하나, 별사탕을 찾으며 먹는 건빵 한 봉지, 캠핑장에서 데워 먹는 전투식량 하나에도 사실은 긴 전쟁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은 간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전쟁터에서 내일을 버티게 해준 생존 장치였습니다. 전쟁의 역사는 늘 왕과 장군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누가 누구를 이겼는지, 어느 나라가 어느 땅을 차지했는지, 어떤 전술이 승리를 만들었는지 말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이름 없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딱딱한 빵을 물에 불려 먹고, 벌레가 든 비스킷을 털어먹고, 말린 고기를 끓여 마시고, 열리지 않는 통조림을 총검으로 찍어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병사들은 건빵 봉지 속 별사탕을 찾고, 고추장 한 숟갈로 퍽퍽한 밥을 넘기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어쩌면 전투식량은 역사상 가장 솔직한 음식일지도 모릅니다. 맛있어 보이려고 꾸미지 않습니다. 멋진 접시에 담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절박함과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굶지 않으려는 본능, 멀리 가려는 욕망, 살아남으려는 기술. 전투식량은 그렇게 전쟁터의 가장 밑바닥에서 인류의 역사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볍게 먹는 건빵과 통조림은 사실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굶주림과 싸워온 흔적입니다. 딱딱하고 투박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버티게 해준 음식. 오늘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투식량의 역사였습니다.